안녕하세요, 구지코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겪었던 좀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우핑을 2번을 했어요, 뉴질랜드에서. 근데 한 번은 정말 좋았고 한 번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좋았던 우핑은 오프티키에서 한 우핑이었는데요.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 보니까 거미랑 바퀴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 집주인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좋은 분들이라서 행복한 우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행복했던 2주를 보내고 다음 우핑 장소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그 우핑 오너가 좀 되게 쪼잔하고 치사한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원래 우핑을 구할 때 우핑 디스크립션을 보면 거기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적어놓거든요. 근데 이 사람 건 정말 진짜 장문이었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그걸 다 읽었거든요. 내용인즉슨 전기나 물 같은 거를 매우 아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친환경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거기를 딱 갔는데 가자마자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나 장소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느끼는데 굉장히 싸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너무 더러워서 살기 싫은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너무 깔끔한 편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일단 왔으니까 그래, 그래도 일단 견뎌보자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먹는 거 갖고 너무 쪼잔하게 구는 거예요. 저희가 일을 해주고 숙식을 제공받는 건데 밀가루로 뭘 같이 만들어서 저녁을 먹었는데 너 왜 밀가루 이만큼이나 썼어? 바나나 하나씩만 먹으라니까? 막 이러면서 계속 참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죠.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은 물을 계속 재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왔을 때 받아놓은 물을 설거지를 할 때 써요. 그리고 설거지를 한 다음에 쓴 물을 계속 저장을 해놨다가 변기에서 볼일을 보고 나면은 그 물을 떠가지고 변기에 끼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이 내려가는 시스템인데 이게 소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짝 물을 이렇게 촥 끼얹으면은 그냥 내려가는데 대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 물을 많이 그리고 세게 촥 끼얹어야지 이게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핑 데스크립션에 써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감안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변기가 정말 너무 더러운 거예요, 진짜.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거기서 내가 볼일을 보면 내가 병에 걸릴 것 같아. 뭔가 병균이 내 몸속으로 침투할 것 같은 그 정도의 더러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이 농작물이나 이제 채소 막 이런 것들을 심고 관리하고 거름 주고 매일매일 일을 하니까 목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샤워만 하는 게 3일에 한 번씩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3일에 한 번 하는 것도 그렇게 눈치를 준대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 아, 여기는 안 되겠다. 제가 가자마자 침대를 고르라고 저한테 방을 보여주는데 정말 작은 방에 매트리스가 4개가 진짜 테트리스한 것처럼 공간 없이 따닥따닥 붙어있고 거기에서 4, 5명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은 더블 침대가 있어서 방 하나에 침대 하나 딱 가운데 있는 거였는데 거기에 프랑스 여자애가 한 명 지내고 있었어요. 만약에 네가 이 작은 방 말고 이 큰 방 쓰고 싶으면 써라. 근데 모르는 사람이랑 한 침대를 써야 된다. 바로 나 그럼 이 침대 쓰겠다고. 그 프랑스 친구가 이름이 라라였는데 이 친구가 며칠 뒤에 떠날 예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루 이틀 겪어보고 나니까 여기에 너무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라한테 라라, 나 진짜 여기 너무 있기 싫은데 나 어떡하지? 나 돈도 없고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랬는데 그러면은 나 갈 때 너도 같이 갈래? 우리 같이 히치하이킹해서 오클랜드까지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오클랜드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지? 왜냐면 제가 진짜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버스에서 만났던 인도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연락을 했죠. 다행히 그 친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너무 기쁘지. 근데 나 하우스메이트가 한 2-3명 정도 있어서 불편하지 않으면 와라. 그래서 하루 이틀 뒤였나? 그랬을 거예요. 라라가 우핑 나갈 때 저도 같이 나가서 히치하이킹을 했어요. 첫 번째로 차를 태워줬던 분이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성분이었는데 키위 아저씨였어요. 한 40대 중후반? 근데 이분이 오프티키에 갔다가 일을 잠깐 보고 다시 너네가 가는 방향 쪽으로 가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기다려주면 내가 다시 너희를 태워서 갈게 하시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분 만나서 다시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핸드폰을 잃어버린 게 그 아저씨가 내려준 곳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아저씨가 거기에서 일을 또 보고 다시 또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라라 노트북을 빌려서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우리 내려줬다가 다시 태워준 그 주변에 내 핸드폰이 있는지 좀 봐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정말 고맙게도 그분이 일 끝나고 거기에 가서 다 찾아보셨나 봐요. 잔디밭에 제 핸드폰이 있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보내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핸드폰이 없는데 인도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빌린 김에 그 인도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내가 오클랜드 도착해서 지금 히치하이킹 같이 하고 있는 친구랑 헤어지기 직전에 너한테 연락을 하겠다. 큰 버스 정류장으로 나와라. 오클랜드 도착하자마자 라라 핸드폰을 빌려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한 다음에 저는 오클랜드 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4-5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근데 오클랜드 버스 정류장이 큰 버스 정류장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클랜드에 가봤었기 때문에 그 버스 정류장을 알고 있었어요. 바깥은 버스가 계속 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 넓은데 버스 정류장 실내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찾기가 쉽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오클랜드 버스 정류장 안에 있겠다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얘가 못 알아들었는지 제 메시지를 대충 읽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만 차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말았던 거죠. 저는 잘못이 없잖아요. 저는 분명히 안에서 기다린다고 했고 오클랜드 도착하자마자 나 도착했다고 연락을 했고 화가 났어요. 다 포기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나와서 좀 내려가면 카지노가 있거든요. 그때가 밤 11시 이 정도 됐었기 때문에 카지노 앞에가 밝고 늦은 밤에도 사람 많고 이래서 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핸드폰 빌려서 나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친구랑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겠냐 물어봐서 그분이 다행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냈죠. 너 어디야? 나 벌써 5시간째 기다리고 있다. 나 이거 길 가는 사람한테 핸드폰 빌려서 메시지 보내는 거니까 나 카지노 앞에서 기다릴게. 나 답장 못하니까 답장 보내지 마. 그냥 카지노로 와줘.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답장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버스 정류장에서 엄청 찾아 헤매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차 타고. 근데 제가 분명히 답장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다행히 핸드폰 빌려주신 분이 아직 안 간 상태에서 걔가 바로 답장을 줘가지고 답장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이거 핸드폰 빌린 거라서 답장 못한다고 하지 않았냐. 카지노로 빨리 와달라. 내가 분명히 버스 정류장 안에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밖에서 찾은 건 너다. 나 때문에 네가 고생한 게 아니라 네가 내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고생한 거라고. 나 지금 카지노에 있으니까 빨리 와달라니까? 라고 조금 짜증을 냈어요. 말을 했을 때 제대로 듣지 않고 계속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분은 가셨어요. 갈 길. 그리고 저는 계속 기다렸죠. 올 줄 알고.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서 거의 새벽 1시가 다 돼가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안 오지? 또 엇갈린 건가? 또 나 계속 찾고 있나? 다시 연락을 해봐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서서 동동거리다가 굉장히 또 망설이다가 제가 서 있던 근처에 의자 같은 데 앉아 있으시던 어떤 남자분이 있었어요. 좀 뚱뚱하신. 그래서 그분한테 죄송한데 나 이런 상황이 있어서 친구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빌려서 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나 안 갈 건데? 왔다. 진짜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 돈 없어서 지낼 데 없으면 독일로 간 네 남자친구한테 울면서 부탁해. 이러는 거임. 와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 남자분이 너 무슨 일이냐 나한테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니까 사실은 해밀턴에 사는데 오클랜드에 일 때문에 잠깐 왔다. 근데 일 끝내고 지금 할 게 없어서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 서성거리고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해밀턴 집으로 다시 돌아갈 건데 너 괜찮으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잘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남자야. 덩치도 크고 좀 무섭게 생겼어. 근데 내가 계속 밤새도록 여기에 서 있는 것보다는 안전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 친절해 보이고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 차를 타고 해밀턴까지 갔어요. 아무튼 거기에서 아무 일 없겠지 이러면서
잠을 자게 됐죠.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선 바닥에서 자기가 좀 그렇잖아. 침대에서 나랑 같이 자자. 나랑 같이 자자. 그래서 안 괜찮다고. 나는 소파도 편하고 한국에서는 바닥에서도 잔다고. 나 바닥에서 자면 된다고. 그 사람이 그래? 그럼 잘 자 하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침대 바로 옆에 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침대 밑에 팔을 쭉 내리더니 저를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모르는 척 했어요. 근데 다시 툭툭 치면서 저한테 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Don't you want to have fun? 근데 have fun이라는 게 다른 의미로 나랑 원나잇 할래? 나랑 잘래?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굳어서 아니 나 전혀 그럴 생각 없는데? 그랬더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야? 진짜 그럴 생각 없어? 그래서 단호하게 가슴은 완전 쿵쾅거리는데 전혀 그런 생각 없어. 나 진짜 지금 엄청 피곤하고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거든? 나 그냥 좀 자게 내버려두면 안 돼?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하고 자더라고요. Thank God. 정말 다행이었죠. 이 친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게. 안심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친구가 알았다고 하고 자는데도 가슴이 계속 쿵쾅거리고 무섭고 이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아침이 됐는데 너무 다행히도 제가 연락을 취했던 게스트하우스랑 연락이 됐어요. 원래는 이 최악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우핑이 2주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2주 뒤에 또 무료로 있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스본 근처에 있는 네이피어라는 지역의 게스트하우스에 무료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갑작스럽게 며칠 만에 오클랜드로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바로 노트북을 켜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게스트하우스 오너한테 연락을 해서 나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그런데 내가 지금 히치하이킹을 해서 거기로 가면 나 받아줄 수 있냐. 나 지금 당장 거기에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정말 다행히도 진짜 운이 좋았던 거죠. 정말 다행히도 너 지금 와서 바로 일해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얼른 짐을 싸고 그분이 일을 간다고 아침에 먼저 나갔어요 사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일을 갔는데. 그래서 너 뭐야? 일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너 진짜 나랑 잘 생각 없어? 일을 갔다가 그게 아쉬워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침이긴 해도 지금 이 집 안에 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나 지금 당장 어디 가봐야 돼 이러면서 나 지금 당장 빨리 나가야겠다. 지금 짐을 쌀 시간이 없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대충 짐 싸가지고 바로 나왔어요. 그 사람이 나랑 안 마주치도록 최대한 멀리까지 가서 히치하이킹을 했죠. 히치하이킹을 혼자서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역시 무서운 게 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네이피어까지 가야 돼. 오클랜드는 여기 있고 네이피어는 여기예요. 완전 반대쪽이에요. 그래서 한 차를 6대 정도를 갈아타면서 네이피어까지 갔어요. 그중에 어떤 흑인 부부가 있었는데 저한테 박스에다가 너의 목적지를 적으라고. 그냥 히치하이킹을 하면은 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세우고 물어보기가 뭐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 사람은 어디까지 가냐고 저한테 먼저 물어보고 저를 태워주신 거였거든요. 박스까지 찾아서 저한테 주시면서 너 이거 써. 여기에 목적지 꼭 써가지고 하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그거 보고 분명히 세워줄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박스에다가 제가 갈 목적지를 썼죠. 네이피어라고. 어떤 한 분은 트럭 운전사였는데 파키스탄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동유럽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분도 조금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무서웠어요. 근데 일단 내가 차를 타야 되니까 차를 탔어요. 트럭 운전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혼자 운전을 해야 돼서 너무 심심했다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막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덕분에 너무 운전 재밌게 했다고. 그래서 그때 좀 뿌듯했죠. 어떤 아저씨는 자기 지금 딸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뒤에 먹을 거 되게 많으니까 먹고 싶으면 꺼내서 먹어 이렇게 하고 너무 감사한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이피어까지 장시간 동안 운전을 해주신 분은 어떤 부부셨는데 네이피어로 자녀분들 만나러 놀러 가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이피어까지 가는 동안 저도 모르게 잠들어서 진짜 완전 숙면을 취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고마운 게 잘 잤냐고 하면서 피곤하면 자야지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하면서 내려주시자마자 우리가 너 사진 찍어줄게 이러면서 일부러 사진도 찍어주시고 되게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상태가 너무 말이 아니어서 사진 찍기 싫었는데 저 사진 찍기 싫어요. 그렇게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찍었죠, 이렇게. 그래도 다행히 제가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히치하이킹을 안전하게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히치하이킹 할 때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여자 혼자 히치하이킹을 한다고 미쳤다고 욕하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히치하이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히치하이킹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던 여학생 2명이 실종된 사건도 있었고 되게 무서워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히치하이킹이 불법이에요. 근데 뉴질랜드는 히치하이킹을 많이 해요. 사실 저는 히치하이킹 하는 게 좀 수월했어요. 왜냐면 저는 작은 여자아이잖아요. 그것도 혼자였고 여자 2명도 괜찮아요. 근데 남자 여행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태워주시는 분들도 남자 여행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고 힘이 세고 체격이 있다 보니까 좀 꺼려한대요.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을 태워다 주는 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남자 2명은 당연히 히치하이킹이 어렵겠고 남자 1명도 그렇게 쉽지는 않대요. 근데 여자 혼자거나 커플일 경우에는 히치하이킹을 하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짐이 너무 많으면은 안 태워주려고 해요. 그래서 짐을 최대한 최소화해서 가는 게 본인한테도 편하고 히치하이킹을 할 때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박스에다가 정말 크게 목적지를 적어 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가는 방향이네 하면서 이렇게 무심코 세워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음료수를 준다거나 먹을 걸 주면은 바로 받아서 먹지 마시고 일단 챙겨만 놓으세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그냥 조심하란 얘기예요. 그냥 뭐 마실 걸 줬는데 거기에 뭐 들어있어서 정신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고 왜 파리가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네이피어에 갔는데 정말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갔는데 그 호스텔에선 제가 일찍 온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 호스텔 오너라고 생각하고 메일을 계속 주고받았던 사람이 이 호스텔 오너가 아니라 제가 우핑 알아보면서 여기저기 메일을 많이 보냈는데 그 우핑 호스트 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운이 정말 억수로 좋은 거죠. 이 호스텔에서 마침 너무 바빠서 네가 일찍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잘 됐다고. 당장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늘이 도왔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호스텔에 묵을 돈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자꾸 돈이 없어서 호스텔에서 잘 엄두도 못 내고 버스비 얼마나 한다고 버스도 못하고 이랬잖아요. 그게 가져간 100만 원, 빌린 600만 원을 일을 못 구해서 생활하고 여행 2달 동안 하는데 다 써버려서 이미 오포트키에서 우핑하면서 집으로 일찍 돌아갈 비행기 티켓을 사고 남은 $100 정도 되는 돈으로 티켓 날짜 전까지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도 제일 싼 걸로 사느라고 한 달 정도 후에 있는 비행기를 예약했었고요. 1달 반 동안 살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핑 2주, 호스텔에서 2주 무료 숙박을 진짜 엄청 찾아내면서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으니까 별로 걱정이 없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하늘은 언제나 불은 반, 행운 반을 주시죠. 제가 네이피어에 도착하고 나서 정말 큰 축제가 열렸는데 그 축제가 정말 비주얼이 완벽한 그런 축제였거든요. 이렇게 멋진 축제가 있는데 나는 카메라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사진도 한 장 못 찍겠구나 이랬는데 제 핸드폰 찾아서 핸드폰 보내준다고 하셨던 분이 보내주신 제 핸드폰이 진짜 그 축제 바로 전날 도착했어요. 타이밍 진짜 장난 아니죠? 근데 이 축제의 배경이 좀 웃긴데 이 네이피어라는 마을이 되게 작은 바닷가 마을인데 되게 예뻐요. 조용하고. 근데 1930년대 그때쯤에 정말 큰 지진이 있어서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됐대요. 건물이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30년대 유행했던 건축 양식대로 건물을 지어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예요. 이게 너무 좋은 게 그 30년대 옷을 사람들이 다 입고 그때 음악을 틀고 그때 춤을 추고 그때 클래식카를 다 가지고 이 한 작은 마을에 모이는 거예요. 정말 정말 멋있고 정말 재밌어요. 저는 지금도 거기 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참고로 축제는 2월 달에 있어요.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